땡땡땡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고혈압 방치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눈이 띄엄띄엄 잘 안 보이거나 심장이 괜히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요, 이런 몸의 신호들이 고혈압이라는 조용한 질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혈압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느껴지지 않게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는 고혈압의 무서운 진실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셨다면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실까요?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압력이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아프지도 않고 특별히 느껴지는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느껴지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가죠. 하지만 그 사이 우리의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심장과 뇌,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조금씩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 즉 뇌졸중, 중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고혈압입니다. 제가 아는 이웃분 중에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겉보기엔 정말 건강하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밭일을 하시다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몸이 마비가 온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하시지 못했죠. 진단은 뇌졸중. 그리고 그 원인은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이었어요. 난 괜찮은 줄 알았지.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줄만 알았어.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참 묘한 거예요. 잃기 전까진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루 한 번 혈압을 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짜게 먹던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하루 20분만 가볍게 산책해도 혈압은 생각보다 금세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혈압계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유일한 자산이다. 라프왈도 에머슨.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건강이 있어야 걷고 웃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조용히 찾아오는 고혈압, 이젠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마세요. 매일 내 몸의 소리를 듣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미래로 향하는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혈압을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혈압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음식과 운동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혈압 낮추는 음식, 이건 꼭 챙겨 드세요. 50대 이후 식탁에 올라야 할 건강 밥상.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국에 밥 말아 한 그릇 뚝딱, 김치에 간장만 있어도 밥이 꿀맛이었죠. 짜야 밥맛이지. 소금은 어르신 힘의 원천이다. 이런 말씀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어쩐지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심장이 벌렁벌렁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이제는 바꿔야 할 식탁 이야기, 고혈압을 낮추는 음식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밥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할 수 있어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준다고 해요.
하루 한 개, 식후에 가볍게 드셔보세요.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맛이 몸에도 기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하루에 익힌 마늘 12쪽이면 충분해요. 혹시 속이 약하신 분들은 구운 마늘이나 마늘차로 드셔보세요. 훨씬 부드럽고 속도 편안합니다. 바나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에요. 특히 짜게 먹은 날 바나나 하나 챙겨 드시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하나, 식사 후 디저트로 하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참 좋죠.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건강에 좋아요. 기름 없이 구워서 간장 살짝, 무즙 얹어 드시면 건강한 밥상이 완성됩니다. 생선 비린내가 싫으신 분들은 캡슐 형태의 오메가3도 괜찮습니다. 귀리는 요즘 많이들 드시는 건강 곡물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밥에 살짝 섞어 드시거나 우유에 불려 간단한 간식으로도 좋아요. 포만감도 있고 변비 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예전엔 소금에 절인 젓갈이 밥상에 빠지지 않았고 된장찌개는 국물이 짜야 진국이라며 간을 세게 하셨죠.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시면서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서 병원에서 경고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는데요. 소금 양을 반으로 줄이고 매일 바나나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귀리를 조금씩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밍밍하다고 투덜거리시더니 몇 달 지나고는 이제는 이게 입에 맞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만에 혈압이 130까지 안정되셨고 약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전 어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몸에 좋은 건 쓰다. 내 건강이 내 마음이다. 그 말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내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나를 위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 토마토 하나, 바나나 하나라도 내 몸을 위한 약이 될 수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음식은 의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우리에게 의사보다 더 나은 예방이 되고 나이 들수록 더욱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혹시 오늘 점심이나 저녁 메뉴 정하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토마토, 바나나, 마늘, 귀리, 생선 중에 하나라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내 건강은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혈압을 부르는 습관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러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젊을 땐 더 바쁘게 살아도 멀쩡했는데. 이 말,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몸은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죠. 오늘은 우리 일상 속 고혈압을 부르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며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1.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 젓갈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 국물은 다 마셔야 개운하지. 그런데 짠 음식은 나트륨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국물, 장아찌, 젓갈. 이제는 조금만 덜 짜게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입맛은 바꿀 수 있고 혈압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운동이 부족하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자. 내일 걷지 뭐. 이런 날이 하루 이틀 쌓이면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혈압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운동은 헬스장 갈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 20분만 걷기, 그것만으로도 혈압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집 근처라도 슬쩍 한 바퀴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수면 부족. TV 좀 보다가 새벽 넘기지 뭐. 잠은 죽어서 자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요. 수면 부족은 고혈압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안정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늘 긴장 상태로 유지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이 작은 습관들이 혈압 관리의 시작입니다. 4. 스트레스를 쌓아둔다. 그냥 참는 게 편하지. 괜히 말 꺼내봤자 뭐 하겠어. 우리 세대는 말보다 참는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감정도 스트레스도 쌓이면 혈관을 조입니다.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툭 털어놓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가끔 하늘 한번 바라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너무 오래 참지 말아볼까요? 5. 담배와 술. 한두 잔은 괜찮겠지. 50년 피웠는데 이 나이에 끊으라는 건 무리지. 하지만요, 흡연과 과음은 혈압 상승의 핵심 원인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딱 끊긴 어렵죠. 하지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금세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한 모금 덜, 한 잔 덜. 그렇게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 이야기. 퇴직 후 바뀐 습관. 퇴직 후 저희 아버지는 자유롭고 편하셨지만 식사 시간도 불규칙, 밤늦게까지 TV 보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게 됐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몸에 영향을 주는 줄은요. 결국 어느 날 혈압이 180까지 올라 응급실에 가셨고 그 일을 계기로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기,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소금 줄이기. 딱 3가지만 지키셨는데도 지금은 약도 줄이고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힐링 요소. 작은 변화가 주는 큰 기적. 여러분, 우리는 늘 습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를 지치게도 살리는 기적이 되기도 해요. 그거 하나 바꾼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변화를 느낍니다.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 오늘 하나만 바꿔볼까요?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혈압을 부르는 습관들, 혹시 내 안에 숨어 있진 않았나요?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바꿔보는 날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금을 조금 줄이기, 한 숟가락 국물 덜 마시기, 잠깐이라도 걸어보기. 내 몸은 그 작은 실천을 고맙게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제일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하나 바꿔볼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힘이 됩니다. 고혈압 관리. 운동이 답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기적.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헬스장, 러닝머신, 땀 흘리는 젊은 사람들. 왠지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나이 들어서 무릎도 시큰한데 뭘. 걷는 것도 힘든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앉아만 있지 마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걸으면서 함께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걷기 운동이 혈압에 좋은 이유. 걷기 운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단순해 보여도 걸을 때마다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여줘요. 하루 2030분 걷기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1015mmHg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걷기는 무릎이나 관절의 부담도 적고 별다른 준비물도 필요 없죠. 신발 하나, 시간 20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식사 후 소화도 될 겸 살짝 걷기, 해질 무렵 부부가 손잡고 산책. 이렇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걷기가 오히려 더 오래,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 양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답니다. 걷기로 다시 웃게 된 어르신. 제가 아는 이웃 어르신 한 분은 퇴직 후 우울함도 좀 있으시고 혈압도 계속 높아져서 고민이셨대요. 그때 딸이 작은 제안을 했답니다. 아빠, 우리 매일 10분만 같이 걸어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손녀와 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걷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도 아프고 이걸 왜 하지 싶었지만 3주, 4주가 지나고 나니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고 표정도 밝아지고 잠도 더 잘 오더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매일 30분씩 걷는 우리 동네 건강 전도사가 되셨죠. 걷는다는 건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걷는다는 건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바라보고 계절의 냄새를 맡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줍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발밑에 가을이, 겨울이, 봄이 깔려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건강과 마음을 되찾아갑니다. 내일 아침 함께 걸어보실래요? 걷는다는 건 인생을 천천히 다시 읽는 일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혈압도 기분도 삶의 속도도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꼭 운동복이 아니어도 좋고 딱히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자주 걸으시나요?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분, 그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약 먹어야 할까요? 고혈압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고혈압 약 처방을 받으셨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조금만 조심하면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망설임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약을 처음 받으셨을 땐 며칠을 약을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내가 약을 먹을 나이가 됐다는 게 서글퍼.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혈압 약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고혈압 약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진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 상황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스스로 끊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의사와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몸 상태에 맞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진실 대부분의 고혈압 약은 안전성이 높고 장기 복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혈압을 조절하지 않고 방치할 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위험합니다. 오히려 고혈압이 간과 신장, 심장에 주는 부담이 더 무섭다고 하죠. 약 먹지 않고 운동이나 식단으로만 해결하겠다. 진실 이상적이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운동과 식단만으로 혈압을 잘 조절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 복용을 병행해야 안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 없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안 먹어도 된다. 진실 약 덕분에 정상 수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중단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완치가 아닌 관리의 질환이에요. 약을 통해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약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진다, 몸이 무겁다.
진실 개인에 따라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며칠 내에 적응되며 약을 바꾸는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 의사에게 꼭 말해보세요.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약을 끊었다가 생긴 일. 저희 이모부는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챙기시다가 어느 날 요즘 혈압도 괜찮은데 굳이 먹어야 하나? 하셨죠. 그 후로 약을 몇 주간 끊으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한쪽 팔다리가 저려 병원에 가셨더니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답니다. 다행히 큰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엔 약을 정말 꼬박꼬박 챙기시고 생활 습관도 다시 바꾸셨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제일 위험했더라. 이 말씀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약은 벌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은 이제 나도 늙었구나라는 상징이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작은 알약 하나를 천천히 삼키는 그 순간, 그건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을 더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건강은 내가 지킨다. 약을 먹는다는 건 결코 약해진 게 아니라 지혜롭게 내 몸을 돌보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혈압 약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고혈압 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혹시 약 복용에 대해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혈압의 관계, 마음이 답답할수록 혈압이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늘 그렇게 살아왔죠. 속상해도 꾹 참고, 서운해도 말 안 하고, 그래, 내가 참지 뭐. 그렇게 몇십 년을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혈압이 160, 170.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놓치는 스트레스와 혈압의 깊은 관계, 그리고 마음 돌봄이 곧 혈압 관리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있으셨다면 조금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즈음엔 숨이 한결 가벼워지실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는 이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동으로 긴장 상태가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몸은 위험 상황이라고 착각하죠. 이런 상태가 잠깐이면 괜찮지만 오래 지속되면 혈압이 서서히 오르고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감정을 꾹 눌러놓고 사는 우리 세대는 그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몸 안에만 쌓아두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나도 말하지 못하고 속이 상해도 그냥 넘기고 결국 몸이 대신 울게 되는 겁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할머니 이야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동네 병원에 자주 가셨어요. 별다른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해도 크게 좋아지질 않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하는 말에 늘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잠도 안 오고 혼자만 사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제야 이건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온 겁니다라고 하셨대요. 그 뒤로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혈압도 점점 안정됐다고 합니다. 마음이 풀려야 혈관도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닙니다.
속이 편해야 피도 잘 돌고 마음이 풀려야 혈압도 내려갑니다. 가끔은 그냥 혼잣말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좀 속상했네. 그 말 참 마음 아팠다. 그래도 난 잘 버텼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몸의 긴장은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마당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산책 중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혈압을 천천히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병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회복은 마음에서부터 이뤄진다.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기를 써도 좋고, 좋아하는 향을 맡아도 좋고,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 나눠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여러분, 이젠 마음까지 건강해질 자격이 있으십니다. 요즘 마음속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저염 식단과 간편 레시피, 짜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요즘 음식이 하나같이 싱거워. 젓갈 한 입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특히 우리 세대는 김치, 장아찌, 젓갈, 된장국, 이 짠맛으로 밥을 먹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조금 막막하죠. 아니,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짜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저염 식단의 비법과 간단하고 맛있는 저염 레시피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지혜,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세요. 저염 식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1. 소금 대신 자연의 맛을 사용하세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같은 자연 재료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깊고 은은한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양파 1개, 다시마 조각, 표고버섯 1개 끓여서 국물 내면 간 안 해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간이에요. 2. 재료 본연의 단맛과 신맛을 활용하세요. 무,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는 조리할수록 단맛이 살아나죠. 식초도 살짝 더하면 짠맛 없이도 음식의 맛이 또렷해집니다. 예, 무생채. 소금 살짝만 치고 식초와 고춧가루로 무쳐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3. 식초, 들기름, 마늘을 활용한 풍미 강화. 짠맛이 줄어들면 풍미를 보완해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은 고소함을, 마늘은 자극적인 향을, 식초는 입맛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풍미를 살려주면 짜지 않아도 맛있고 입에 착 붙는 음식이 됩니다. 간편 저염 레시피 3가지. 1. 저염 된장국. 물 2컵, 무 1조각, 애호박 약간, 표고버섯, 다시마, 된장 반 숟갈 기존의 반만 사용. 다시마 육수로 끓인 뒤 된장은 마지막에 풀어주세요.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향이 살아납니다. TIP 너무 끓이면 된장의 짠맛이 강해지므로 마지막에 살짝만 풀어주는 게 포인트. 2. 소금 없이 무생채. 무 14개 채 썰기. 식초 2큰술, 매실청 1큰술,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약간. 소금 없이도 식초와 매실청의 조화로 새콤달콤하고 아삭한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오트밀 채소죽. 귀리 3큰술, 물 1컵,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다진 것, 저염 간장 1작은술 또는 아예 생략 가능. 부드럽고 포만감도 좋아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겐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아주 추천드려요. 어머니의 밥상 변화. 저희 어머니는 예전엔 국은 늘 간이 세고 밥상엔 항상 젓갈이 빠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소금 줄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신 날 집에 오셔서 속상해하시며 이러셨죠. 그럼 이제 무슨 맛으로 밥을 먹냐?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친구분이 다시마 육수로 끓인 된장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 별로 안 짰는데도 맛있더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어머니도 간은 줄이고 향과 재료 맛을 살리는 요리에 조금씩 도전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예 젓갈을 줄이고 김치도 저염으로 담그시고 입맛이 더 깔끔해졌다며 기분 좋게 말씀하십니다. 입맛은 바뀔 수 있고 건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입맛도 습관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도 맵고 강한 맛을 찾는 입맛도 조금씩 줄여가면 입안이 그 맛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덜 짜도 만족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의 반응으로도 돌아옵니다. 아침에 얼굴 붓기 줄고 심장 두근거림 줄고 혈압이 점점 내려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밥상에서부터 건강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짠맛 대신 사랑을 담아봅시다. 간은 줄이고 정성은 늘리고 짠맛은 줄었지만 그 자리에 마음을 담으면 밥상은 더 따뜻해지고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끼 된장 반 숟갈만 덜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입맛도 혈압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가장 짜게 드시는 편인가요? 짠 음식 줄이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저염 식단 실천 팁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기 제대로 고르는 법 앤드 정확한 사용법, 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체크. 여러분, 요즘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혈압을 재는 분들 많으시죠? 팔에 착 감싸는 혈압계 하나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간편하게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혈압이 매번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 맨날 팔이 조여서 아프기만 하고 잘 모르겠네. 나는 병원에선 정상인데 집에선 높게 나와요. 이렇게 혈압을 자주 재는데도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오늘은 혈압 측정기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혈압을 정확하게 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따뜻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혈압 측정기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혈압계가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1. 팔에 착 감는 상완식 혈압계.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식. 병원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방식. 추천 대상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 정확한 수치 관리가 필요한 분. 팔 위쪽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감는 방식. 조용한 아침 앉아서 측정하면 안정적인 결과. 2. 손목에 차는 손목식 혈압계. 휴대가 간편하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음. 특히 손목 위치가 심장 높이보다 낮으면 오차 발생. 여행용, 외출용으로 간단히 측정할 땐 괜찮아요. 단 매일 정확하게 측정하실 목적이라면 팔에 감는 타입이 더 좋아요. 실버 세대를 위한 혈압계 고르는 팁. 숫자가 큼직하게 보이는 제품.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디지털 숫자 크기 꼭 확인하세요. 음성 안내 기능 있는 제품. 측정 중입니다처럼 소리로 알려주면 시력이 좋지 않으셔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저장 기능. 지난 혈압 수치를 자동으로 저장해주면 기록하기도 편하고 병원 가실 때 보여드리기도 좋습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법 놓치기 쉬운 5가지 포인트. 1. 측정 전 5분간 안정 상태 유지. 방금 운동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급히 움직인 직후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편안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5분, 그 후에 측정하세요. 2. 등과 팔꿈치를 지지한 상태에서 측정. 등은 등바디에 붙이고 팔은 심장 높이에 올려놓고 테이블에 안정적으로 얹은 상태여야 합니다. 팔을 공중에 뜬 채로 측정하면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3. 소매는 걷고 팔뚝에 밀착해서 감기.
옷 위로 측정하면 안 됩니다. 소매를 걷거나 반팔로 측정하세요. 커프팔에 감는 부분은 팔꿈치 위 23cm에 딱 맞게 감아주세요. 4.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숨쉬기. 말하거나 움직이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변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조용히 숨만 천천히 쉬면서 기다려주세요. 5. 매일 같은 시간에 재기.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혹은 저녁 잠자기 전 비슷한 시간대에 꾸준히 재면 혈압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높아졌다고 하루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며칠간의 평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혈압계 이야기. 어느 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나는 맨날 집에선 높게 나오고 병원에선 괜찮더라. 혈압계가 고장난 건가 싶었지. 팔이 너무 굵어서 안 맞는 거 아냐? 그래서 함께 측정 자세를 잡아드리고 팔받침을 올려드리니 수치가 확 줄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다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 혈압을 재고 계십니다. 내 몸을 믿고 매일 한 번 귀 기울이기. 여러분, 혈압을 잰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매일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에요. 조용한 아침에 차 한 잔과 함께 혈압계 버튼을 누르며 내 몸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삶을 더 잘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혈압계 올바르게 쓰면 건강 지키는 나침반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매일 1분 혈압을 재고 그 수치를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혈압계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이번 기회에 나에게 맞는 좋은 혈압계 하나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준비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혈압계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혈압 측정할 때 어려웠던 점이나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